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네.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 말이죠. 맞아요.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요. 에덴 동산이라면 적어도 그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우고 바른 먹거리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죠. 네, 가장 좋은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스럽고 단순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충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이자 태초 먹거리 학교장이신 이계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는 라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 배고픔의 굶주림, 네. 그죠? 네. 보릿고기 이런 단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과거보다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음식이 풍부해졌어요. 네. 풍부해졌는데 문제는 양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양적보다는 지금 이제는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를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사실 먹을 게 없어서 더 좋은 걸 많이 드셨다고 막 산에서 캐서 드시고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신 기억도 나는데요. 교수님께서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우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태초 먹거리 학교가 시작된 게 2010년 7월이에요. 네.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었는데 저희 그 가족 중에 큰 아픔을 겪었어요. 네. 그 투병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 과정 중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투병 과정 중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보통 이제 그 암 환우분들이 병원에 가서 표준 치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표준 치료라는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 세 가지인데 이건 증상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표준 치료가 다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완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암에는 완치한 게 없거든요. 없고 더군다나 그 병이 발병되게 되는 원인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원인을 놓쳤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이나 특효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네.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로 이제 교회 출석하시는 교인들 중에서 표준 치료 마치고 헤매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최소한도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쪽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네. 2010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시행착오이긴 해도 시행착오가 나중에 가면은 미래를 위한 이렇게 주춧돌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이 되곤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분들 중에서 표준 치료 마치고 비법이나 특효약 찾으러 막 헤매시는 분들. 네. 우리나라가 또 특효에는 비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요. 네. 정보의 홍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법과 특효약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무척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특효약의 비법은 없거든요. 암의 특효약에는 비법이 있나요?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벌써 전 세계가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노벨상을 꾸러미처럼 받았겠죠. 그죠? 그러네요. 네. 이제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특효약이나 비법은 없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찾아다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인간한테 준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제 스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환우분들보다는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아이들 데리고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나 뭐 중학교 아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일반인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규모가 좀 이렇게 커진 편입니다, 지금. 사실 잘 몰라서 저희도 뭘 먹어야 되나 또 그리고 워낙 또 정보가 말씀하신 대로 많아서 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저는 장을 보는 주부로서 이 먹거리를 이걸 믿고 살 수 있나 막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뭔가 농법부터 좀 이건 유기농이라는데 뭐 유기농을 사야 되는지 친환경을 사야 되는지 네, 맞아요. 뭐, 장은 네.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농법부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제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이 전공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분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네. 그리고 모든 먹거리를 다 분석했어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면 이 단단한 살이나 뼈는 토양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아요. 우리 인체의 단단한 성분은. 네. 그리고 인체의 액체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요. 네. 즉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도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흙으로 빚으셔서 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창조하셨는데 그렇다고 매일 흙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맛없는 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식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을 모아서 농축해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전달해 주려고 네. 만드셨는데 혹시 이제 안 먹을까 싶어서 이제 색깔도 넣고 향도 넣고 단맛도 넣고 해서 먹어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영양 성분을 인체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맞아요. 식품이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경제성 원리, 최소의 이익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먹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그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먹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태초 먹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쪽으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면은 최소한도 점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시작점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시작을 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11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먹는 먹거리 중에서 도저히 양보 못할 먹거리가 무엇인지 이런 먹거리 부분을 좀 이제 알리자라는 차원이죠. 지금. 네. 네. 좀 자연스럽게 키우는 방법도 좀 뭐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그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를 봐도 이런 게 있어요. 100년 전에 저희들 할아버지가 키웠던 사과에 나무가 달려있겠죠. 네. 그때 사과 한 개 속에 있는 철분 같은 영양 성분을 지금 우리가 섭취하려면요. 지금은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사과를 키우는 방법과 토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슬프네요. 예. 예. 혹시 두 분은 홍옥이라는 사과를 아세요? 홍옥? 알죠. 예, 알죠. 홍어. 예. 뭔가 아시죠? 네. 그 요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어 예. 막 먹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없죠. 네. 왜 없냐면은 왜 없어요? 홍옥이라는 사과는 네. 굉장히 사과가 시면서 예. 새콤하잖아요. 맞아요. 그 새콤하다는 것이 이제 말리게시드라 해가지고 그 굉장히 사람 몸에 좋은 벌써 성분인데 입에 침이 고여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품종 개량을 할 때 홍옥은 다 빼버리고 부사나 단맛만 나는 사과 품종을 계속. 맞아, 요즘 사과가 다 달아요. 네, 다 단쪽. 아니 진짜 그래서 이게 사과야 그런 꿀이야 네. 하게 달아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혹시 이제 그 우리가 삼채를 많이 먹잖아요. 네. 주로 삼채를 생산하는
이런 지역들 가보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만들었죠.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비닐하우스에 밤에 가보면은 밤에 불을 켜놨어요. 비닐하우스에 밤에 불을 왜 켜놨을까요? 계속 그 자라라고. 일조량을 많이 쪼여서 네, 빨리 자라게 하려고. 어머나. 아, 병아리 키우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원래는 이 식물은 낮에는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밤에는 쉬면서 탄소 동화작용에 반대작용을 하면서 식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얘네들이 24시간 잠을 못 자요. 아, 이런. 근데 우리가 이제 유기농이라고 이제 친환경이라고 돈을 비싸게 주고 사 먹잖아요. 네. 유기농 친환경의 정의는 그 농산물을 키울 때 농약을 주지 말아야 된다. 화학 비료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다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 먹고 있는 그 유기농 친환경 그 비싼 농산물 중에서 지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새미한 녀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저 변명 씨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녹화하시느라고. 일주일 정도 잠 한숨도 못 잤어. 녹화 때 꾸벅꾸벅 졸게 되거나. 꾸벅꾸벅 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 인간의 그럼요. 모습이 아니겠죠. 예. 일주일 잠 못 자면. 실생활이 일주일까지.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며칠만 밤새도. 얘는 평생 어머, 자기 태어나서 어머 세상에.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그 경제성 원리에 의한 농법으로 바뀐 거라는 네,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결국 바뀌면 소비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소비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모양새가 좀 없더라도 작더라도 자연적으로 햇빛 보고 자란 것을 먹겠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농민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을 텐데 소비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가요? 계란 맞아. 좋아하시잖아요. 계란. 네. 계란 다들 계란도 계란 말이 좋아하시잖아요. 많죠. 예. 근데 계란을 닭들이 이제 막 원래 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먹고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막 달아다니까 얘들이 그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근수가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도 작게 놓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를 케이지 속에다가 넣어서 철망 속에 넣어가지고 꼼짝 가둬놓고. 못하도록 네. 해서 키우니까 생산성이 좋아졌죠. 네. 계란 값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키운 계란은 계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또 유정란 하니까 일부러 유정란을 만들기 위해서 닭을 또 일부러 또 인공 수정을 시켜요. 아, 그래요? 유정란도.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상업적으로 생산된 계란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자란 만든 계란 일주일에 한 개를 먹자. 양보다는 질적으로. 네네. 아,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 먹거리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예, 네. 너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이 먹고 또 살 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재료를 조금 먹으면 그게 아, 더 진짜 좋겠네요. 저는 진짜 웃는 게 아니군요, 이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다 진실이 아니네요, 보면. 예. 그게 아까 이제 처음에 언급하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선악과가 뭐예요?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네. 결국은 우리 인간들 지금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그 뜻으로. 선악과가 예.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금 선악과예요. 지금. 아, 예, 예. 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 네. 네. 교수님께서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예. 예, 뭐 그- 좀 특별하게 지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태초 먹거리 학교를 시작한 게 이제 옥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시골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주위에 이제 땅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체험 농장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3,000평 농사를 직접 지어요. 아, 3,000평이나요? 관리는 없이. 어. 저 혼자? 혼자서.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농사를 3,000평을 짓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짓는 농사가 이제 주로 3,000평에서 제일 많이 심어놓은 게 아로니아라는 걸 심어놨어요. 아로니아. 아로니아. 몸에 블랙 초코베리라고 얘기해요. 블루베리. 조그만 열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두. 호두. 네. 제가 짓는 농사 방법을 태평농업이라 합니다. 태평? 태평농업.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아, 진짜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네네. 나도 그냥 자라나요, 걔네들이? 잘 자라요. 아, 그래요? 네, 잘 자라고요. 네. 지금쯤 가면은요. 그 잡초 중에서 제일 많이 피는 잡초가 망초라는 잡초인데요. 망초가 사람 키만큼 키는 건데 네. 꽃이 흰 꽃이에요. 저는 가보면은 제 3,000평 밭에 흰 꽃이 잡초꽃이. 가득 피어가지고 네네. 바람에 불면 흔들리면서
돈 주고도 꽃을 피우는데 저는 공짜로 매년 씨를 뿌리지 않다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그 아로니아 수확을 보통 8월 말에 하거든요. 네. 8월 말에 이제 그 저희 사는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로타리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 기계가 들어서 잡초만 한번 네. 베어줍니다. 1년에 딱 한 번. 네. 그 비료도 안 주죠. 농약도 안 치죠. 1년에 딱 한 번 잡초만 베어주고 그때 들어와서 이제 수확을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그게 이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하고 나눠 먹잖아요. 네네.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태평농업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 아로니아의 네. 모양새가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작아요. 네. 마트에 나오면 잘 안 사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네. 분석을 해보면은 마트에서 파는 보암직하고 크게 잘 키운 것하고 네. 저희들이 마음대로 키운 것하고는 영양성분이 저렇게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2배, 3배가 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풀들이 많으니까요. 벌레들이 풀 속에서 노느라고 네. 이쪽 나무까지 날아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농사를 3,000평 지으면서 깨달은 지혜는 뭐냐면요. 네. 소비자만 원래 질적으로만 이 먹거리를 평가한다면 참 농부들도 농사 짓기 쉽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산물을 선택을 할 때 이제 가급적이면은 먹음직, 보암직 한 것보다는 네. 네. 왜냐하면 먹음직, 보암직 하다는 얘기는 뭔가 인공적으로 비료를 많이 뿌렸든지 그게 화학 비료가 되든 유기질 비료가 되든 간에 하여튼 비료를 많이 줬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람 손이 많이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부분보다는 조금 모양새는 좀 못하지만 조금 더 자연적으로 키운 것이 그런 거 2개, 3개 먹을 때 이거 1개 먹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농민들도 그런 농민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리고 소비자도 그런 소비자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두 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도 가끔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문제네. 소비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보면 그런가요? 사과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되게 비싸요. 근데 이쪽에 보면 진짜 여기 써놨어. 못난이 사과. 근데 그건 너무 싼 거야. 근데 이걸 사다가 먹으면요. 맛은 솔직히 말 비슷비슷해요. 예, 뭐 더 맛있다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예, 이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 못생겼지만 그것들을 더 많이 찾아주면은 그런 농법들이 더 활성화돼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우리 저 하나 바꾸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트에 가면 오이를 팔잖아요. 예. 오이가 길쭉한 오이가 있고 구부러진 오이도 있고 중간에 혹이 생긴 오이도 있고 네, 이렇게도 네. 그렇거든요. 맞아요. 근데 길쭉한 오이를 다 찾으니까 네. 구부러진 오이하고 혹 달린 오이는 다 이제 폐기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 다른 걸 하니까 네. 오이 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영양 성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오이를 꼭 예쁜 것 말고 모양새 구부러진 것도 같이 사 먹는다 그러면 오이 가격도 내려가고 농민들도 농사 짓기가 쉽겠죠. 네. 결국 소비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년간 계속 태초 먹거리를 통해서 주로 소비자들이 인식 전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즘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이요. 예, 코로나19 시대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돼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버텨내고 하는 게 이제 면역력 때문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을 특별히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그 식습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하게 되면은 다들 마스크,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근데 백신도 이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백신 이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면은 보통 6개월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 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쓰는 방법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매우 많더라도 사망자 숫자가 작은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에요, 물. 물.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되어 왔냐면 영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훈련을 했어요.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고 영혼, 육이 있는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네. 육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네. 물의 양을 70%를 유지하라고 만들어 주셨으면은 네. 70% 유지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물 한 컵을 내가 마실 때도 그게 성령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자꾸 구분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물을 이제 만약에 빠져나가는데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체의 모든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진해지게 되면은 우리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세포나 나쁜 것들을 잡아먹는 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일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암 환우를 만났지만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습관. 보통 하루에 물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2리터? 2리터. 네. 이게 이제 방송의 힘이에요. 방송에서 워낙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네. 저는 전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된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죄송한데요. 네. 하루에 물을 2리터 만약에 매일 먹는다. 네. 그러면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왜요? 왜냐하면요. 물은 이렇게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네. 또 어떤 사람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못하죠.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가는 물량만큼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자, 글쎄,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뭐예요? 수박이죠. 수박, 예. 얼마나 맛있어요, 네. 시원하고. 네. 그날 또 수박 참 더워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게 많이 먹은 날도, 수박을 그렇게 많이 먹은 날도 내가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2리터를 꾸역꾸역 먹은 날은 그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라는 거예요. 네. 수박을 많이 먹은 날은 어떻게 물을 작게 먹어서 합쳐서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방법을 우리한테 태초에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네네. 자,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갑니다. 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노란색으로 짙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짙게 나올까요? 물의 양이 적어서. 물의 양이 작으니까 얘야 물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네. 태초에. 네.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건강하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네.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망쳐질까 봐. 그래서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오면 어떻게 물을 마시게 되면 약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되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아, 네. 예. 근데 또 이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을 같이 아주 센 노란색이에요. 근데 몸에 물이 부족해서 나온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색깔이 섞이면 표시가 나요. 근데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돼요. 네. 그때는 어떻게 물을 덜 먹어야 먹지 되네요. 않는다. 네. 따라서 자기 몸속에 필요한 물의 양을 뭘 보고 한다고요? 소변. 소변 색깔을 보고. 그러면 소변 조절해라. 색깔이 그냥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도록만 하면 괜찮은 먹어주면 거네요. 돼요. 먹어주면 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주로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가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맞아요. 바빠서 잊어버리고 목마르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물 먹는 걸 뭔가 조금 이제 그 습관을 들이자 해서 3, 2, 1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3 손가락 한번 펼쳐보세요. 3 3. 식사 30분 전 한 컵. 30분 전 네, 한 30분 전 한 30분 컵. 전에 하는 법. 예, 2 컵. 2. 2시간 전 한 컵. 아, 2시간 후 한 컵. 식사하고 식사 2시간 후 한 컵. 네. 1. 1.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에요? 세 컵.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아니, 3끼 먹죠. 3끼 먹으면 네.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 그죠. 밥 먹고 아, 2시간 뒤에 한 7번 컵. 먹네요, 그러면 6컵이죠. 네, 네. 잠자기 1시간 전에 하고 7컵이죠. 일곱 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한 컵, 8컵. 7컵 내지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보자는 거죠. 대신 먹는 양은 어떻게 한다? 먹는 양은 그때그때마다 소변 색깔을 보고 소변 색깔이 짙으면 좀 많이 먹고 네. 소변 색깔이 묽으면 차라리 안 먹고 옅으면 안 먹고 해서 네, 네. 양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하되 결국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소화를 잘 되게 만들고요.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 음식이 위에서 한 2시간을 머물다 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거든요. 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너무 노랗다. 이러면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분 부족으로 몸이 뭔가 정상적으로 네. 환원이 안 돼. 목도 회복이 안 마르고요, 된 아침에. 거예요. 네, 근데 네. 또 이제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 중간에 화장실 가니까 물량을 자기가 한 3, 4일만 연습해 보면은 적당량의 물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먹어보자라고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물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안 먹어요. 그러네요. 교수님 이렇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항적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어릴 때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이 세상에 완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가 이제 친구가 성경책을 주면서 교회를 안 가봐라. 20대. 20대보다 더 전이에요. 아, 더 어릴 때요? 네. 그때 나이가 17, 18 네, 이때 네. 굉장히 바닥,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이제 해줘서 마침 왜 줬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워낙 괴로우니까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세상을 막 이렇게 막 저주할 그런 당시였어요. 네. 마침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막 싸워가지고 네. 갈라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인데 이제 나는 나대로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서 얘기도 안 하고 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청년부 있는데도 청년부 뭐 알면서도 철저하게 소외가 돼.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적개심이 막 부을 정도로 이제 좀 그런 좀 흔히 하는 말로 있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아, 네네. 그냥 나 혼자 그냥 양심대로 살겠다.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만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대학교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이제 칠 때 석사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갈 거냐. 예, 두 개를 선택하고 있는데 저는 겁도 없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5년짜리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가 없어요. 그냥 박사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2년 뒤에 이제 박사 자격 시험을 쳐야 돼요. 박사 자격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 박사를 할 수 있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학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그래서 석사만 하고 학교를 나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박사 자격 시험이 5번을 쳐서 3번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을 쳤는데 2번 되고 2번 떨어진 거예요. 네. 이제 한 번 남은 거예요. 한 번을 통과하면은 이제 박사과정이 있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보따리 사들고 귀국을 하든지 절대절명의 이제 그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옆에서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참 굉장히 유치한 기도 제목을 들고 교회를 나갔어요. 네. 유치한 기도 제목을 들고.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기도 제목을 또 들어주셨어. 유치한 기도 제목. 네. 그게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인데, 물론 이제 교회 밖에서 그동안에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유학생활 때 좀, 그 다음부터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네. 마침 그때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이라가지고요. 네. 매일 성경 공부. 예, 성경 공부를 하여튼 뭐 새벽에 저는 네. 1대1 성경 공부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서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든 우선순위 1번이요. 그 바쁜 때. 네, 그 바쁠 네, 때도 네. 하여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주변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라고 권유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네. 이제 연말만 되면은 네. 신학대학원 MD 목회학 석사 과정에 원서를 자꾸 사다 주는 거예요. 네. 아니 당신은 화학과 교수보다는 그냥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서 목사가 낫겠다. 거기서 저한테 이제 신앙의 딜레마가 왔어요. 왜 딜레마가 왔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유치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12년 정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라서 일단은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줬으니까 보답한다는 차원도 있고 네. 또는 안 하면은 또 혼낼까 싶은 두려움도 있고 뭐 복잡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년을 했는데 내가 아는 신앙관하고 옆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는 신앙관이 달랐던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이제 진솔하게 본 거죠. 그래서 목회자 길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날 그렇게 힘들게 그 미국 유학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제 막 충남대학교 와서 이제 화학 강의도 하고 이제 신임 교수로서 열심히 이제 막 신앙을 하면서 네. 교회 또 이제 교회 대학부의 집사로서 대학부 아이들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걸 다 뿌리치고 다시 신학교 가라 그럴까? 네. 왜 그럴까? 그럼 처음부터 그 신학교 가라 그러지. 회의가 왔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연 신앙의 본질이 뭘까? 또 왜 내가 알고 있는 신앙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신앙이 틀릴까라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제일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셨다 그럴까요? 그게 참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마 길을 열어주신 건데요. 그게 94년 겨울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한 게 82년, 3년 그때였으니까 그 한 12년 정도, 94년 겨울에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 대전에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 네. 이제 집필을 하시러 책을 쓰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뇌졸중이 오셨어요.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가지고 응급이라 가지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병원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다. 임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임종을 보시러 급히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그날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 네. 조금씩.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지도 못하고 하시면서 94년 겨울을 이제 대전에서 연구단장에 계시면서 성경 공부를 몇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네. 그때 한 성경 공부가 이제 용서받은 탕자라는 거 성경 공부인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제 고민을 얘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드렸죠.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용서받은 탕자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선한 착한 목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주제였어요.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내 목자의 양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인가요? 그렇죠. 남편이죠. 네. 그죠? 남편이죠. 사장님 목자의 양이 누굴까요? 직원들이겠죠. 직원들. 네. 목사가 아니고 목사 목자의 양이 누굴까요? 그게 교인들이겠죠. 네. 슈퍼마켓 주인 목자의 양이 누굴까요? 그 가게 들어오는 손님이죠. 네. 그죠? 이경호 형제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수 목자가 되어라. 네. 교수 목자의 양이 누구냐? 저한테 화학 강의 들으러 오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어떻게 충남대학교 화학 학생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것도 매년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목자가 되어라. 제가 그 한마디 말씀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숙제가 해결이 된 거죠. 네네. 모든 숙제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된 거죠.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고 뭐 그렇게 전하는 게 좋은데 삶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예수님 기뻐하실 일이지만 요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공개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화학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화학 강의하게 되면 좀 벌써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화학 강의를 하면서 제 전공이 분석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사과 얘기한 거 있죠. 네. 영양성분 분석한 거. 그런 얘기 곁들여가지고 또는 왜 농산물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햇빛을 밤에 불을 켜고 키운 거하고 안 키운 거하고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분석학적으로 네.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보암직, 모금직 네. 창세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암직, 모금직 한 거하고 분석해서 꼬라지가 보기 싫지만 질적으로 더 좋은 거 이런 걸 섞어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죠? 너무 그러네요. 재밌게 네.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네.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는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교회 관련되는 쪽에 하면은 이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 네, 네,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직접 뭐 이런 그 노골적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충 알아는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이제 같아요. 자기 삶에 이제 좀 적응이 되는 부분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 요새 관심 있는 분야랄까요? 뭐 어디에 새로운 제일 관심사가 네. 생기셨다고 네, 하시던데. 새로운 관심사라기보다는 네. 오래된 건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저희들 세대는 이제 소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다가 물려줄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유산을 물려줄 거냐? 지금 다들 그냥 뭐 재산, 뭐 이걸 다 염두에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그대로 하시고 아이들은 뭔가가 올바른 그 육체적인 건강을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태초 먹거리 중에서 제가 교회를 통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의 간식이에요. 맞아요. 주일학교 간식. 네. 예. 주일학교 간식에 거의 대개다가 마트에서 그냥 봉지 과자. 네. 한 개씩 작은 거 봉지 있잖아요. 네. 그 작은 거 하나씩 주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가 못 먹게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그냥 그걸 다 주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도 교회 내에서 이 형제나 자매나 관계없이 누구나가다가 일주일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쿠키. 빵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쿠키는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벼가지고 바로 구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저는 주일학교 간식을 바꾸는 저희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의 먹거리를 좀 바꿔주는 운동이 교회에서 좀 시작했으면 어떨까. 교회에서. 네. 네. 다른 데 요구하지 말고. 네. 교회는 장소도 있죠. 네. 사람도 있죠. 돈도 있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네. 네. 이런 사소한 일, 작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일들 좀 바꿨으면 어떨까. 네, 네. 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는 제자들은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너무 재밌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쏙 네. 빠져서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노래도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예, 행복이라는 CCM인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예, 오늘 교수님 말씀이 불러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좋죠? 네, 네. 정결하고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 네. 함께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 태초 먹거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정말 따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있죠. 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다시 새롭게 먹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 네. 흔들면서 예, 나중에 만나시면 되겠죠. 오늘 그럼 다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끝낼까요?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